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가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백무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벌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년 예산안 나왔잖아요. 병장 월급이 내년부터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네. 그 병장 되는 기간이 넉 달이래. 넉 달 요즘에는. 네. 그럼 넉 달 동안 400만 원. 1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제대 준비금에서 130만 원 4달 동안. 네. 네. 참 그래요. 군대 다시 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월급 얼마였을까? 재입대를 해야 되나요? 제가 군대 있을 때는 한 4천 원 정도 했나? 제가 한 4만 원인가 5만 원 받았어요. 4만 원. 저는 한 네. 만 원. 만 원. 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 가서 밥을 먹고는 싶어요. 짠 밥을 자, 먹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 모두 우리 저 군 현역에 근무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어디서 온 보석입니다. 네.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가 논란인데요. 재산 신고에서 누락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은 4글자로 받아보겠습니다. 고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장신구 논란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지난 6월 그 나토 순방 당시에 그 1호기에서 착용했던 브로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 팔찌를 착용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장신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착용하고 나온 장신구를 이 사진으로 본 사람들이 이게 외국의 유명 보석업체의 제품과 비슷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여기가 인터넷 띄워놨는데 VANCLEEF? 네, 저는 처음 반클리프? 들어봤지만 반클리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거요? 네, 유명한 매장이죠. 네, 그래서 잘하시네요. 이름만 알죠. 오. 그림의 떡이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 외국 업체의 그 해당 그 김건희 여사가 착용하고 있던 그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그 목걸이가 6천만 원이고요. 와. 그리고 팔찌가 1,500만 원, 그리고 브로치가 2,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국민들의 정서에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뭐 본인 돈을 주고 샀으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최근 공직자 재산 신고가 발표가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 재산 신고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이 고가의 보석 장신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이렇게 네.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어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완서 선생의 소설 있죠. 그 많던 시간은 어디로 갔나? 네. 그 보석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래? 재산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이면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석 가격 자체가 이제 500만 원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자체를 누락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장신구 이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그 대상이 되는 장신구 3점 중 2점은 이제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 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을 했는데 신고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500만 원을 안 넘으니까 그거는 재산 신고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기한 의혹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상표입니다. 목걸이가 6천만 원 이상이고 팔찌가 1,500만 원 이상이고 예. 브로치가 2,600만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면 누락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배 수장 얘기한 거 요걸 두고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설전을 벌이는 장면인데요. 정상 기자, 처음에 나온 이 관련 보도는 김건희 여사가 나토 회담 수행했을 때 그 스페인에서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현지에서? 네, 어제 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자 이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석을 신고했는지 검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후 윤재순 비서관이 다시 그 운영위가 끝난 다음에 전용기 의원을 만나서 추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추가 설명한 내용을 이제 전용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는데 윤재순 비서관이 이 보석에 대해서 순방 현지에서 빌린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네. 이후 이 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지인에게 빌렸다 이렇게 또 공식 해명이 또 나온 거예요, 다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두 점은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데 이제 그 지인이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는 그게 안 거고요. 밝혀진 거죠. 그것이 누구인지를 밝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어때요? 신뢰가 가는 대목입니까? 어때요, 정상 기자? 뭐 이 지인에게 빌렸다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믿더라도 그거 자체로 매우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20년 전 그 온로비 사건이 연상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이 그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 등 이 고위층 부인들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 이런 의혹이었는데 예. 당시 나왔던 해명이 빌려준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특검까지 있었는데 뭐 지금 이제 고가의 보석을 이 대여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비싼 보석을 좀 빌려주는 사람도 있느냐 또 그런 보석을 빌려줄 정도면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아직 뭐 이렇다 할 뭐 의혹이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게다가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 일관되지도 않고 또 변명에 급급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은 어때요? 그건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해명이 분명치가 않아요. 누구로부터 빌렸고 정확하게 소상공업체로부터 구매를 했다면 가격은 얼마고 어떤 구입 금액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걸 밝히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 의상비 내역을 또 공개하라 이렇게 맞불을 놓던 상황이더라고요. 네, 뭐 이 얘기는 오래됐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들이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청와대 특활비 내역을 소상히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 김정숙 여사의 옷은 김정숙 여사가 사비로 샀고 또 이제 외교 의전상 빌렸던 옷들은 모두 반납을 했는데 이 특활비로 구입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특활비 내역을 다 공개하라 이것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맞받은 바 있는데요. 어제도 이 김건희 여사 보석 논란이 계속 운영위원회에서 나오자 운영위에 있던 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장신구 비용도 공개하라 좀 이렇게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청취자 여러분께 네 글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장신구 논란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견인데요. 세족지열. 조족지열이 아니고 세족지열이라고 써주셨는데 뭔 뜻이십니까? 세족지열? 조족지열이다 같은 치고? 뜻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조족지열이라고 쓰셨을까요? 뭐 보석이 뭐 더 누락된 보석이 더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한숨 탄식. 예.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듣고 한숨 나고 탄식밖에 안 나온다. 처처난망? 곳곳에. 네. 처가 여기서 안에 처자는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네. 네. 한글로 좀 보내주셨으니까. 보석둥절. 정상 기자가 해. 어리둥절이 아니라 네. 보석둥절. 보석둥절. 보석 입장에서는 왜 내가 여기서 네, 나오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 돈 내산. 아. 내 돈 내고 내가 산 거 하고 다녀라 이런 뜻 아닐까요? 네. 재산 70억. 요번에 재산 공개했을 예. 때. 예. 어쩔 TV?
이 어쩔 TV가 젊은 세대의 용어잖아요. 뭐 정말 이게 젊은 세대 어린 네.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TV나 보자.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이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어쩔 TV 저쩔 TV 뭐 이러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돌고 돌아 권성동입니다. 이른바 요새 뭐 돌돌권 줄여서 이것도 줄여가지고 또 돌돌권 이렇게 얘기하던데 유행이 되고 있죠. 예. 어제 국민의힘 마라톤 의총 결과 4시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안 하는 걸로 하고 도로 비대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뭐 어차피 대표는 권성동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이 뭐 내부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요구까지 터져 나왔는데 어제 4시간여에 걸친 의원총회 결과는 또다시 권성동 체제를 유지한다 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유지하고 이 당원을 고치는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의원들의 지원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가처분 신청에서 그 쟁점이 됐던 그 당원, 네. 요거를 이제 개정하기로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어제 박수로 추인된 걸로 돼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당헌 96조 1항입니다. 이게 비상 상황을 이제 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또는 최고 지도회의가 최고위원들 최고위원회의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할 때가 이제 비상 그거를 상황인데 비상상으로 본다. 예, 근데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이게 추상적이었는데 요거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출범시킬 근거를 이제 추가 보충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는 이제 선출직이 있고 지명직이 있는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 거리가 되면 예.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이제 집어넣겠다라고 의총회에서 결의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딱 4명이 지금 거리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진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예. 김용태 최고만 한 명만 남은 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하겠다고 사퇴를 했네요. 네, 예. 사퇴했습니다. 새 비대위를 반대한다 이러면서 또 이준석 대표는 서병수 의원한테 죄송하고 마음 아프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이 당장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잖아요. 네. 재판부가 이걸 또 받아들이면 새 비대위의 직무는 다시 정지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부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가 정통성이 없어진 건데. 그런데 정통성이 없는 비대위가 비상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비대위를 꾸린다. 지금 이 논리인데 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지도부가 이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 그러니까 기존 비대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정당성을 잃어버린 비대위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절차에 이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이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기존의 비대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여서 네. 이게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이 되더라도 그 새로운 비대위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비대위가 된다. 이준석 대표가 이 가처분 신청 두 번째 낸 게 심리가 이제 추석 연휴 14일. 끝나고 14일입니다. 14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12일 날 끝나는데 수요일. 14일 수요일 날 또 심리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방송에 있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요. 쇼미더뉴스 하는 날이네요. 예. 네. 근데 뭐 그날 결정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자, 이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뿐만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도 편법으로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차기 또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이 박수를 쳐서 이제 의총에서 결론을 냈는데 비밀 투표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네. 상당히 내부 상황은 심각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보면은 가처분 기각될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좀 실수는 안 되는데 계속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 안철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점이 가장 주목받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표결에 안철수 의원은 반대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1님께서 배종찬 정상근의 케미는 세계 최강이다. 와, 아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글자네요. 네, 네 글자 하면 또 정상 기자 뭐죠? 좌고 우면. 좌고 네. 우면. 최고죠. 좌측에 고기. 오른쪽에 냉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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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쇼미더뉴스는요. 협치냐 경쟁이냐 네, 오늘 이것이 문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성동 원내 대표를 찾았는데요. 두 사람 목소리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당시 대표님께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드디어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네, 이재명 신임 당 대표가 권성동 대표를 찾아간 형국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면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좋은 말만 오간 게 아니에요. 네. 말을 뭔가 뼈에서 가시가 있어. 네. 신경전이 막 돋쳐 있는데. 이거 재밌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른바 말의 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두 사람이 또 같은 대학 동문이에요. 동문 또 법조인이기도 한데. 중앙대학교네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런데 이제 권성동 대표가 선배겠네요. 나이가 더 있으니까. 선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짝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이재명 당대표도 상당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존중한다. 많이 도와드리겠다. 근데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욕심내지 마라. 그래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시간은 그 정도만 듣고. 자, 그리고 정상 기자 협치를 강조는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어제 나온 걸 두고 비정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예산안에 대해서 비정하다는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번 정부 예산안과 정책 기조를 보면 이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반지하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서민 주거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 6천억 원 삭감됐다라고 했고요. 또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됐다. 좀 이렇게 주장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두 분의 한 줄 평도 듣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보석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네 글자로 역시 듣겠습니다. 먼저 뜬금발부터 해주세요. 3, 2, 1. 두문불출. 내 이놈! 내놈의 죄를 내 놈이 알렸다. 모든 관직을 사탈하고 봉고파직하노라. 사탈당하는 관직이나 있습니까? 없죠. 뭐야 근데 두문불출이라는 뭔 뜻이에요? 문 걸어 잠그고 밖에 안 나간다는 건데? 예. 그렇게 알아? 그런 뜻이에요? 예. 자, 이어서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통 큰데요. 많이 아파. 많이 아프대.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아, 빌려줬다고 했으니까요. 통 큰데요. 누가 1억 원짜리를 이렇게 빌려주나 싶어서. 통 큰 치킨에 비유해서 네. 통 큰 대여였다. 통 큰 진행 안 되나요? 여보세요. 예.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